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61번째의 풍택중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총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 돈어길, 이섭대천, 이정. 중부, 돈어길, 이섭대천, 이정. 중부는 돼지와 물고기이니 돈어길, 길하고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이정, 마음이 바르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부는 성실히 믿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성, 경,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로서 중간이 비어 있죠. 즉 내면을 비워서 조금의 사심이나 잡념이 없어야 성실함과 믿음을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괴를 보면은 상괴는 풍이고 하괴는 태죠. 즉 상괴풍은 바람, 유순함, 들어감, 흰색, 순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괴태는 연못, 기쁨, 입, 음식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리의 상이죠. 즉 전체론 대리로서 중간에 마음을 비우는 상이 있어서 겸손함과 성실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2와 5 사이에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즉 2효와 5효 사이에는 막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은 돼지를 상징하며 소는 물고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내이 득 강득중, 중부 유제내이 강득중, 열이손 분해 화방야. 중부는 유내이 강득중, 유가 안에 있어서 강이 중을 얻으니 열이손 기뻐하고 겸손하여 분의 화방야 믿음으로 마침내 나라를 감화시킴이니 돈어길 신급 돈어야 이섭대천 승목주어야. 돼지와 물고기가 길하다는 것은 믿음이 물고기나 돼지에게도 미침이요 이섭대천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승목주허야 나무를 타고 배를 비움이요. 중부 일이정 내흥 호천야. 중도의 믿음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흥 호천야 아름답다는 것은 큰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신급 도노야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이 돼지와 물고기 같은 하찮은 미물에게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이제 이렇게 도노에게도 미친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물에도 영혼이 있는가,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의미 드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 영혼을 인정을 할 건가의 문제가 이제 선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재현이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영혼, 천부인권, 자유의지,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관념이 만든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영혼의 개념을 긍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전제를 이어가면은 식물에게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물고기나 돼지, 개도 영혼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불교에서도 뭐 동물을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혹시 그 안에 좀 고등동물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논의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나무나 풀, 식물이 영혼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뭐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뭐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뭐 식물도 뭐 감정을 느낀다 하면은 조금 이제 전제가 달라지지만 없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고기, 벌레, 미물 또 영혼이 없다. 그러면 개, 돼지, 새 이제 고등동물로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신분 사회가 있을 때 노비 천민, 그 다음에 상민, 평민, 사대부, 군주, 임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노비 천민은 영혼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펼쳐집니다. 신분 사회에서 노비나 하천민은 영혼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사대부들, 양반들이 보기에 이제 지배 세력들이 보기에 종살이 하는 노비가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모습이 같으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냐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종살이 하는 노비가 동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양반과 다르며 결국 이들은 영혼도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분을 나눠버리면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동학 사상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평등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혁신적이죠. 즉 노비와 천민을 하등동물, 이제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과 달리 만민평등 사상에 입각해 있으니까 혁신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런 사상이 어느 날 하늘 안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쭉 이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물성 동이론입니다. 즉 주희는 누구든지 학습에 매진하고 수양을 거듭하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생각이 차별적 신분 제도와 충돌하는 면이 있는 거죠. 즉 사대부들이 왕과 싸울 때도 사대부는 왕을 어떻게 봤냐면은 사대부 중에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사대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잘하면은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왕과 동등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왕은 천명을 받은 자이고 저런 양반들하고 분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갈등이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아까 하층민, 노비도 이게 똑같습니다. 이걸 불리한 계급 개념을 볼 건지 아니다. 나도 수양을 하면은 얼마든지 저 사대부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 사상이 조금 평등에 가까운 사상이죠. 이런 논쟁의 근본은 이기론, 주기론 그런 데서 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에서 불교에서 보살을 부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처가 될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마음속에 내면에 불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보살도 수양을 하면은 성인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내가 얼마든지 관세음보살, 불교 교리를 잘 몰라도 계속 이렇게 수양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기독교의 원죄 개념과 또 좀 다르죠. 기독교는 원죄 개념이 있어서 결국에는 위에서 건져줘야지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원죄 개념과 관련해서 최근에 도올 선생님의 마가복음 강해나 나는 예수입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꼭 신자가 아니어도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시영이라는 동학의 2대 교주께서 하신 이야기는 하느님은 양천주, 내 마음속에 양은 기른다의 의미입니다. 양생한다, 기른다의 의미인데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들어있어서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하느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천주, 기를 양자, 기른다, 내 마음속에 천주를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인여천, 다른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동학 사상이 위대한 거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대천 사상이라는 아주 그 홍익인간부터 아주 그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헌법에서나 배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상이 있죠. 관련해 가지고 천부인권이나 천부인권 사상이 있죠. 근데 우리가 노예나 여자에게 어린이에게 이런 천부인권이 있느냐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헌법의 참정권의 확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헌법, 재헌헌법에는 그 여자에게 바로 그 성인 여자에게 바로 이제 참정권, 투표권을 부여를 했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매우 발달한 인권이 발달한 뭐 프랑스 대혁명이 발달한 인권 개념이 발달한 국가이지만 이런 여자에 대한 참정권을 주는 게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 개념이 조금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즉 보편적 인권 개념을 인정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죠. 그 미국이 독립선언이 있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인권, 천부인권 하늘에서 준 이 인권의 개념이 노예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은 또 그런 개념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해가지고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군사 기밀을 넘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재판을 거치면서 이제 무죄가 이제 사후에 이렇게 밝혀지는데 이게 프랑스 사회에서 프랑스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보편적이고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이제 그 이념을 설파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도 역시 이 드레피스 사건에서 흑역사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 그 미국이 그 데모나 시위에 대해서 잔혹하게 진압하는 걸 보면은 과연 미국이 보편적 인권을 내세워서 이제 인권 탄압 국가를 이제 타 국가에서 내정을 간섭하려는 그런 의도성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미국 내에서도 그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잔인하게 진압하는 방식을 보면은 저게 과연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로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믿음이 도노에게 미치는가, 이 하찮은 동물에게까지 미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논쟁이 있으니 한번 이번 참에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도 향후에 비슷한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 계속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택상유풍 중부 군자이의 옥완사. 자, 택상유풍 중부 군자이의 옥완사. 못 위에 바람이 있는 것이 중부니 군자는 이로써 옥사를 의논하되 죽음을 늦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중부 도노길 이섭대천 이정. 중부 도너길 이섭대천 이정. 중부는 새끼 돼지와 물고기처럼 소박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정성만 있다면 길할 것이다. 또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또한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사에 나온 물상들을 한번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산소가와 풍택중부는 조금 재윤지계에서 다른데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앞에 이야기한 6번째 노트 정리 추위와 효변 다산의 선생님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시고 여기를 보는 게 조금 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산은 1400개와 50년계를 이야기해서 두 개를 합쳐서 64개를 도출했는데 1400개는 그 천지 그 사물의 음양소생 자연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기본적인 모계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풍택중부와 내산소가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인 교수님이 쓰신 역주주역사전 7권 24페이지입니다. 자, 연괴는 모두 벽계로부터 주의된다. 벽계는
벽계 자체의 진퇴소장의 운동에 의해서 추이된다. 내산소가와 중부는 벽계이긴 하지만 벽계 내부의 소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즉 벽계와 14개의 벽계와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다른 벽계로부터 추이되지 않으며 교역 이렇게 크로스로 교역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역계로부터 변화의 근본을 취한다. 다산에 의하면 중북의 중화리에서 내산소가 중수습감계로부터 변화된다고 하는데 다산은 이를 특특비상지례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게 풍택중부죠. 풍택중부에는 태풍대각계로 왔는데 이 태풍대각계를 상계와 하계를 이렇게 서로 교역, 여기 있는 택을 밑으로 내리고 여기 있는 풍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런 교역을 계를 취하고 내산소가와 중부계는 추위가 없으며 중부와 소가는 추위는 없으며 소장도 없는 까닭에 오로지 교역의 방법을 통해서 변동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외적인데 이 예외를 다산께서는 특특비상지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특비상지례의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가와 중부계는 이렇게 교역의 형태를 취하면서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여기 있는 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감과 리는 여기 이제 여기 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리, 해와 달에 해당하고 해는 기운을 가득 넘치는 것을 반면에 달은 초하루에 어긋나서 이것은 윤달을 상징하는 이유이며 소각계와 중부계는 제윤지계 즉 윤달의 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물상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풍택 중부는 크게 보면 대리죠. 근데 이제 이 중수 태풍대가 감을 교역하여서 크로스해서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해 가지고 이렇게 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태풍 대각계에서는 감의 의심이 지극히 크죠. 이렇게 전체가 감이니까. 근데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 부는 이렇게 부는 이게 아들 자자고 밑에가 발로서 이제 새끼를 품는 그런 상이 있다고 합니다. 새가 새끼를 품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는 또 제사의 상인데 이 전체로 최초의 이제 태풍 대각계를 보면은 이게 대감이죠. 대감으로서 돼지의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하계는 손인데 물고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크로스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고기는 손으로서 그대로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감은 이렇게 불알간 돼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리의 정성이 가득하여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합니다. 즉 대과 전체는 대감 큰 돼지고 하계는 손의 물고기인데 교역을 하면은 손은 물고기 그대로 있고 하계는 풍택중부 하계는 텐데 이게 불알간 돼지가 이야기합니다. 그 돼지가 작은 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상에 올리는 새끼 돼지와 생선뿐이니 간소한 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바다를 건너는 게 이롭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가 대감은 큰 감의 하천이죠. 또 이렇게 감의 하천인데 건너지 못하다가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대감의 하천이 있어서 건너지 못하다가 교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진의 배가 나오는 거죠. 진의 배가 나오고 이 진의 배가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으니 이제 감의 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즉 진의 배가 있고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감의 험난한 하천을 건너니 이섭대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맡아 처리함이 주관함이 이롭다고 한 것은 이렇게
감의 전체가 태풍대가 감을 바르고 고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마음으로 진정태 기뻐하고 하늘에 왕의 순종을 하니 일을 마침내 이루어진가 이를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입니다. 즉 태풍대가 감의 성질은 곱고 바름이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하게 리 태로서 마음으로서 기뻐하고 위로는 손 천명의 순응을 하니까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니 이를 주관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의 화방은 만방에 이제 감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태풍대가를 크로스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간의 엽성이 나옵니다. 간의 엽성이 나오고 이제 진의 군자가 나오죠. 주군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리의 믿음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니 분의 하방 이렇게 됩니다. 즉 태풍대가를 교육하면은 간의 엽성에 진의 군주가 있어서 리의 믿음으로 백성을 교화하니 이것이 분의 하방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풍택중부는 제사의 상인데 택지체나 지풍승 그 다음에 산합이 그 다음에 풍지간 다 이렇게 분의 이용 약 유부영부 유부옥약해가 모두 제사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당 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배를 탄다 목을 탄다 이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태풍대가가 있으면 이를 교육을 했을 경우에 크로스 교육을 하면은 이제 풍택중부가 되는데 이 진의 배에 아까도 했죠. 이 진의 배에 이렇게 두 개의 음이 있어서 이제 강을 타고 있다 여기입니다. 즉 두 음이 강을 타니 승목 목선을 탄 것이다. 근데 이 가운데가 전체가 비어 있고 니의 믿음이 있으니 침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귀하는 처죠. 중부는 새끼 돼지와 물고기처럼 소박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정성만 있다면 길할 것이다. 또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또한 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이정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대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상활 택상육푸 택상유풍 중부 군자의 옥만사 못 위에 바람이 부는 것이 중국의 괴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옥사를 논의하고 사형을 늦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풍택중부 상을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리의 감옥이죠. 리는 방비한다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가두는 감옥의 의미가 있다 있죠. 그래서 대리의 감옥에 풍택중부 상기가 손의 명령입니다. 손의 명령이 있고 태의 말이 있으니 옥사를 의논하는 거죠. 즉 중부계 대리는 큰 감옥인데 손의 명령과 태의 말로서 상하가 서로 논의를 한다. 즉 의욕, 옥사를 논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옥사를 논할 때 이렇게 간이 있으면 죽이는 것이고 이렇게 진이 있으면 살리는 거죠. 즉 간이면은 죽여야 하고 진이면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하고 큰 대리로서 관대하게 대하니 완사 즉 사형을 늦추는 까닭이다. 왜 그러한가? 진실로 중부 믿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풍택중부의 그 총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도노에게까지 미치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제 영혼의 문제, 믿음이 도노에게까지 미친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 중 동학 사상인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 인권 사상이 매우 뛰어난 견해이고 또 보편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이론보다 더 뛰어난 것임을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